가덕 신공항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가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찌된 일인지 앞으로 우찌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과 가덕신공항 건설 수의계약을 중단하면서 2029년 조기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중단까지 1년의 과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국토부나 지역에서 이게 현대건설이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좀 없는 게, 현대건설은 애초에 기본 계획인 72개월이 공사기간 조건에서도 네. 2차 입찰에서부터 쭉 단독으로 응시를 해왔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3차 입찰 때부터는 상위 10대 건설사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기 84개월, 그러니까 2년 연장, 그리고 공동수급제 구성도 2개사에서 3개사로 확대를 해줬고요. 예, 그럼에도 대한민국 건설사의 구조가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있어서 결국 지역은 수의계약 의견에 동의를 해줬고, 네. 최종적으로 현대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의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서 수의계약 단서 조항은 공기나 이런 변경이 없다는 조건이었고요. 예. 현대컨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기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기본 계획을 제출을 딱 하니까 이건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애초 계획을 지키라고 했고, 네. 이것이 지금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넘겨지면서 수의계약이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현대건설이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대건설에서는 일단 해상공항 건설의 특성상 적정 공기 확보와 안전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절대 공기는 타협할 수 없는 제1선결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 좀 더 면밀히 한번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서울 남산 약 3배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의 약 2.3배 규모의 부지 조성을 수반하는 이런 대한민국 최대 난공사에 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을 필수라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대건설은 공기가 72개월일 때도 84개월일 때도 단독 입찰에 응했고, 예. 예. 이 조건으로 수의 계약까지 동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와서 난공사를 운운하면서 절대 공기는 타협할 수 없다 하니까 지역으로서는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부지조성 공사 기간 비용 산출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자문과 연구를 통해서 정해졌을 텐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그때 현대건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몰랐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 보고요. 예. 이게 아나운서 말씀이 좀 근거가 있는 게, 네네. 이 공사비와 비용 산출은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유신 컨소시엄에서 약 8개월 동안 네. 153억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돌출된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여기에는 무수한 전문가와 국내외 내노라는 연구 자문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고요. 예, 예. 그러함에도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공기 연장을 요구해서 최종 84개월 2년을 연장을 해줬던 거였거든요. 네. 그럼 10대 건설사가 공기 연장을 요구했다는 것은 현대건설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걸 몰랐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말대로 그냥 공사기간 2년 연장해서 더 안전하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인데, 가덕 신공항이 2029년에 개항해야 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실까요?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공기는 예. 애초에 기본 계획에서 건설사들이 요구에 의해서 2년을 연장한 상태인데, 네. 지금에 와서 또다시 2년을 연장해 달라 하면, 그러면 공사하다가 또 계약 변경을 요구하면 이 언제까지 건설사들의 요구에 우리가 휘둘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산은 지금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신공항이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의미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될 가덕 신공항 건설이 지역 발전과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의해서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수도권 일극주의에 의해서 가덕 신공항 당위성이 수없이 폄훼되어 온 과정을 우리는 20년을 겪으면서 이번에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역 우려도 있고요. 네. 또 1년이 늦어지면 10년이 후퇴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 소멸로 인해서
2029년 개항의 의미는 이런 이유이고 신공항이 전액 국비 지원의 국책 사업으로 왜 지정됐는지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거나 천천히 지어야 된다 논리보다 네.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이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의미를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공사를 맡을 업체를 재입찰해야 하는데 현대건설은 불참을 선언했고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현대건설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입찰은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 그런데 현대건설은 오히려 자기들이 불참을 선언을 했어요. 이건 아주 적반하장의 논리입니다. 현대건설은 법을 위반한 답안지를 내놓은 것이고요. 네. 국토부는 또 이 틀린 답안지를 중앙심의에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현대건설에 대해서 부정당 거래업자 지정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장하면서 전 국책사업 참여 배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더니 네. 현대건설은 지역시민단체가 현대건설을 배제를 했으니까 우리는 가덕신공항 사업에서 손뗀다며 정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단체 책임을 전가하는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단체로서 국가계약법 제72조 위반의 책임을 묻는데 네. 오히려 이런 시민단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적반하장이죠. 이렇게 안얄말로 자기들이 공사하겠다고 수의계약했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공항의 난공사 운운하면서 사업에 전면 손댄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신공항을 심각하게 폄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요. 대기업의 신뢰마저 저버린 참 파렴치한 행위죠. 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인 개항 일정의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상황은. 네. 네. 그러나 뭐 컨소시엄 자체가 와해된 게 아니라 현대건설만 빠져나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개사가 지분율이 독보적으로 높으면 사업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배우 포스코 ENC를 중심으로 시공능력 평가에서 대형 국책 공사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10위 이내 대기업들의 지분율을 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적기 계약도 불투명해졌는데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애초 예상한 2029년 적기 계약은 차질을 빚었지만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신속한 추진을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이 좀 될 거라 보고요. 정부는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난 3년의 실패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면서도 건설 지연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좀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